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간과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입니다. 실제로 피부암이 잘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피부 좋아지는 상식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송승현입니다. 10년차 피부과 전문의인 제게 피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무엇을 챙길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늘 자외선 차단 자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피부를 건강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바로 자외선 차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 일명 선크림을 잘 선택하고 잘 발라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항상 댓글로 문의를 주셨었고, 실제 진료를 보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또 오후에 발라야 하는지, 또 실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관련 영상은 이번 영상으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 지수, 종류 등에 대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오늘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합니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자외선을 반사할 수는 있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균일하게 흡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균일하게 흡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면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그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착되지 않고 겉도는 성분은 물에 쉽게 씻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덧바르는 시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SPF와 PA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PA는 UVA 차단에 대한 수치이고 PA1+부터 4+까지 있으면서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큽니다. PA1+의 경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PA2+면 4시간에서 8시간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SPF의 경우에는 UVB에 대한 차단 수치이고, 한국인의 피부는 SPF 30의 경우 약 7시간, SPF 50의 경우 약 12시간, 이렇게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SPF 수치가 높은 제품은 오래 가니까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것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땀에 의해서 씻겨 나가는 것과 일반적으로 권장량에 비해 많은 분들이 충분한 양을 바르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풀 메이크업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수정 화장을 하실 때 색조 화장품 중 자외선 차단 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쓰신다면 양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아예 바르시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르는 양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차단 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권장량은 제곱센티미터당 2mg으로 얼굴에 바르는 양으로 환산하면 0.8에서 1g 정도가 됩니다. 이는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에 충분히 짜야 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백탁 현상, 끈적임, 번들거림, 화장이 밀리는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바르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이를 한꺼번에 다 바르지 말고 절반은 한 번 바르고 바로 이어서 나머지 절반을 바른다면 얇게 여러 겹을 바르면서 백탁 현상을 줄이고 덜 번들거리게 충분한 양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권장량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양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2번에 걸쳐서 나눠 바르게 되면 그래도 한꺼번에 모든 양을 발라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번들거리고 백탁 현상을 좀 줄여서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간과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귀입니다. 귀는 실제로 피부암이 잘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눈두덩이, 입술, 귀, 손등, 그리고 목 뒤도 빠짐없이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렌징입니다. 무기자차나 워터프루프 제품같이 오일리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폼 클렌징만으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비누나 폼 클렌징만으로 강하게 밀어서 닦아내는 것보다는 클렌징 로션 등으로 1차 세안을 한 후에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셔서 지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 UVA는 창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라고 하더라도 창이 많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에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두 번째, 형광등 아래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 불투명한 형광등 내부에는 무기자차 성분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코팅되어 있으면서 형광등이 방출하는 자외선의 양은 햇빛의 수백만 분의 1 정도로 인체나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형광등보다 LED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LED에서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지,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흐린 날이라도 화장이 긴 UVA는 구름을 잘 통과하고 UVB는 50% 정도는 통과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SPF나 PA 표시가 있는 색조 화장품만 발라도 되는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함유한 파운데이션 같은 색조 화장품도 자외선 차단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일반 자외선 차단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색조 화장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바르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만으로는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쓰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화를 막고 미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의 송승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